많이 자랑스럽네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까지 정말 오랜 고민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 정리가 되었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심심풀이로 자주 이야기해서 맘 편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제가 20대 초반이었고 남편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띠동갑이 넘는 나이였죠. 당연히 주위에서 다 반대를 했고 저조차도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망설였어요. 친구들은 대학교를 다니며 술도 먹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 때에 저는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했으니 말이죠.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한 이유는 바로 혼전 임신 때문입니다. 연애를 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하룻밤의 실수로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죠. 제 뱃속에 있는 아기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이 아이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지우자고 해도 저는 고집을 피우며 낳고 혼자서라도 키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남편은 저보다 더 좋아했고 엄청나게 급하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임신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던 탓이었는지 배가 금방 나오기 시작했어요. 드레스는 입을 수도 없었고 하필 타이밍이 결혼식장 예약이 다 끝나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낳고 천천히 식을 올리자고 했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해서 저희는 속전속결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집을 구해 같이 살게 되었죠.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열심히 태교를 했어요. 남편은 일을 하러 다녔고 혼자 집에 앉아 태교도 하고 문화센터를 가면서 열심히 노력했죠. 당연히 주위 시선도 엄청나게 따가웠습니다. 아기가 아기를 가졌다며 손가락질하는 아줌마들이 많았고 분명 애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거라며 대놓고 제 옆에 와서 욕을 하고 가셨죠.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그분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제 입만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니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고 집에 돌아와도 저를 도와주지도 않고 바로 씻고 잠에 들었죠. 그래서 저는 하루 24시간 내내 육아만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우울증도 왔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혼자 집에서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손목이 아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점점 말라가는데 남편은 저에게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에게 육아를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서 컵라면에 물이라도 붓게 아기랑 조금 놀아달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왜? 육아는 네가 해야지. 아빠로서 너무 무책임한 대답이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어리 빠져서 아무 말도 못했네요. 저는 결국 밥도 못 먹고 그날도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부성애가 전혀 없었고 내일 자기 지인들과 어딜 놀러 갈지 고민만 했어요. 주말이 되면 골프를 하러 가거나 펜션을 잡아 1박 2일로 저를 내버려 두고 놀러를 갔죠. 저도 다른 가족들처럼 아기와 함께 남편 손을 잡고 공원도 가고 싶고 하다못해 동네 마트라도 가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럴 때마다 다 반대를 했습니다. 저보다 자기 친구들이 더 중요하다며 말이죠.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니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야근을 하더라도 제가 연락을 하면 야근을 한다고 답을 하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카톡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하필 딸이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하루 종일 울어댔거든요. 새벽 시간이라 택시도 잡히지 않았고 저는 운전을 못해서 병원도 갈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전화를 안 받지 병원은 갈 수가 없지 혼자서 너무 답답하고 슬펐습니다.
딸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오열을 하는데 엄마로서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미안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계속 아이를 안고 펑펑 울면서 달랬습니다. 그렇게 거의 1시간 동안 전쟁 같은 시간이 흘렀고 겨우 택시 한 대가 잡혔어요. 저는 추운 겨울에 티셔츠 한 장만 입은 채로 택시를 탔고 바로 응급실로 갔죠. 응급실로 갔더니 간호사분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며 저를 혼내셨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울어서 말을 할 힘도 없었고 너무 서러웠어요. 제일 필요한 남편이 없으니 저 혼자 아이를 키우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도저히 혼자 있을 순 없을 것 같아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병원 근처에 살고 계셔서 금방 오셨죠.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정말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어린 딸이 나이 많은 남편을 만나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딸은 겨우 주사를 맞고 잠에 들었습니다.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았고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것 같았거든요.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아기를 낳아 고생시키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그때 남편이 응급실에 허겁지겁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술에 떡이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왔고 남편을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저희 침대로 온 순간 저희 엄마는 충격적인 행동을 했어요. 바로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응급실에는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순간 정적이 흘렀죠. 저희 엄마가 남편의 뺨을 때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자네, 이 시간이 될 때까지 어디서 뭐 한 건가? 딸이 아파서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술이나 퍼마시고 있던 건가? 자네는 아빠가 될 자격이 없네. 당장 둘이 이혼해. 남편은 이 시간이 될 때까지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다고 했고 미안하다고 사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들릴 리가 있나요? 이미 저는 남편한테 정이 떨어졌고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딸한테 미안한 감정밖에 없었죠. 다음날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저희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엄마는 끝까지 저에게 이혼을 하고 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돌아오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저는 고민해보겠다며 엄마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대화조차 하지 않았고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당연히 집에 돌아와서도 말을 하지 않았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시 육아를 했고 남편은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이게 부부인지 그저 동거인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이미 저희 사이에 사랑은 없었고 그저 아이 때문에 부부의 관계를 지속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재운 뒤 오랜만에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밀린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침대 밑을 닦는데 낯선 물건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귀걸이였습니다. 그것도 귀걸이 한 짝만 말이죠. 저는 귀를 뚫지 않아서 귀걸이가 없어요. 그럼 이건 제 건 아니고 다른 여자 것인 게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 그 귀걸이를 간직해두고 남은 집안일을 마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일을 하면 할수록 낯선 여자의 물건들이 우수수 나왔어요. 립스틱이랑 스타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물건들이 저희 집에 있을 수 있나요? 전부 다 제 것이 아니었고 모르는 사람 거였습니다. 청소를 하면 할수록 나오는 물건들에 저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우선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저는 남편이 그날 집으로 퇴근한 날 남편의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자는 동안 지문인식으로 된 휴대폰을 열었고 저는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 역시나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의 갤러리에 들어갔는데 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은 왠지 남편과 만나고 있는 상간녀가 남편 몰래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길 바라는 것 같았죠. 남편은 이 영상이 갤러리에 있는 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영상을 재생하여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모텔 같은 곳에서 양주를 먹으며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둘은 이미 술에 조금 취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아파서 남편에게 새벽 내내 연락을 했던 날 대화였어요. 자기, 지금 꼭 가야 돼? 당신 와이프도 생각이 있으면 병원 혼자 알아서 가겠지. 당신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 역시 어린 계집애랑 결혼하면 이게 문제야.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그 여자 절대 당신이랑 이혼 못할걸? 직장도 없고 나이도 어린데다가 당신한테 용돈 받아 쓰는 계집애가 무슨 수로 당신이랑 이혼을 해? 들켜도 상관없어. 우리 관계 한마디도 못할걸? 그 여자는 대놓고 저를 조롱했고 영상 끝부분에 카메라를 보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향해 비웃는 것처럼 말이에요. 남편은 이 영상을 찍는 걸 꿈에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제 휴대폰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직원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남편의 직장 상사인 것 같았고 저는 날짜를 말하며 그날 회식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남편의 이름을 말하니 요즘 제 남편은 칼퇴를 해서 회식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야근을 한다며 집에 늦게 오던 사람이 알고 보니 칼퇴를 하고 있었다뇨? 딱 봐도 상간녀를 만난다고 늦게 들어오는 거였죠. 그리고 저는 카드 내역을 보았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남편이 다 관리를 해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처음으로 카드 내역을 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씩 결제한 내역들이 수두룩 빽빽했거든요. 저한테는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던 명품들을 그 여자한테는 거의 갖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화가 미친 듯이 났고 저는 도저히 그 남자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았고 짐승이라고 칭하기에도 과분했어요. 제가 몇 날 며칠을 이혼소송을 준비한다고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증거들을 수집하고 변호사도 비밀리에 선임한다고 며칠 동안 남편을 거들지 않았죠. 그런데 그 상간녀는 저보고 보란듯이 남편의 와이셔츠에 입술 자국을 찍어놨더라고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뻔뻔한 그 여자의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가지고 조롱하는 꼴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었어요. 저는 이제 남편과 끝을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밤 12시가 다 된 시간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도장을 찍으라고 말이죠. 제 행동에 남편은 놀라지도 않았고 헛웃음을 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쌍욕을 내뱉고 말았네요. 남편과 만나면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지도 않았어요. 난 너의 이런 모습이 싫은 거야. 내 친구 와이프들은 다 맞벌이하고 주식하면서 수익 내. 그리고 운전면허도 따서 남편이 운전할 때 도와준다고. 근데 넌 나랑 결혼하고 나서 뭐 했니? 내가 많이 희생하고 있다는 거 몰라? 이혼하면 누가 더 손해인지 똑똑히 생각해봐.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말이 다 옳다는 식으로 말을 할까요? 더 이상 이런 괴물 같은 사람이랑 대화를 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고 냅다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얼굴을 부여잡고 감히 어린 계집애가 라며 팔을 들었고 저를 때리려고 할 그때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겨우 남편에게 맞지 않을 수 있었고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한 뒤 짐을 챙겨 딸과 함께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진행했어요. 제가 워낙 증거들을 많이 수집해 놓은 탓에 제가 쉽게 승소를 할 수 있었어요. 양육비도 주기적으로 주어야 하고 위자료도 제가 최대한 높게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혼 후 친정에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평화롭게 아이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 후 제 인생은 훨씬 더 화려해진 것 같아요. 아직 20대 중후반이었기에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 딸을 먹여 살릴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인생 이야기를 저의 개인 공간에 써내려갔어요.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말할 곳도 없는데 풀고는 싶어서 심심풀이로 소설처럼 써내려갔죠. 그런데 제가 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깝다며 남편이랑 상간여행도 같이 해주고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왔어요. 그러다가 저는 인터넷 세상을 알게 되었어요. 저의 일상글도 올리고 딸과 있었던 일화들을 사진과 함께 내용을 간략히 적으면서 업로드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었던 저에게 그곳은 아주 심신의 평안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의 글을 확장해 나갔어요. 육아 관련 꿀팁들도 글로 써내려가고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고 난 후기들도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장단점을 간략히 쓰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곳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사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여성분과 남성분을 만나게 되었죠. 다들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시고 이혼을 하셔서 아이를 키우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저의 이야기를 대놓고 하지도 못했는데 저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희는 한 번 만난 후로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서 간단한 식사 자리라도 가져요. 그렇게 저는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의 남자였지만 딸이 있다고 했어요. 아내와는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죠. 그 사람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한 부사의 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능력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화도 많이 했던 탓인지 모임에서 그 남자와 제일 친해졌고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저희는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정말 좋은 사람인 걸 다들 알아서 그런지 저희의 연애를 응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와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남자가 다니는 직장과 제 전 남편이 다니는 직장이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나요? 정말 다시 봐도 세상 정말 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한창 전 남편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회사에 전화를 했던 날 있잖아요. 전 남편이 회식을 참석한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봤을 때 전화를 받은 전 남편의 직장 상사가 바로 지금의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며 퍼즐을 한 조각씩 맞추면서 완성이 되어 갔을 때 저희들 다 소름이 돋았어요. 전 남편의 직장 상사가 제 남자친구라뇨. 이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 아닌가요? 아직도 솔직히 믿기지 않아요. 저와 연애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에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전 남편 앞에 떳떳하게 나타나 자신의 직장 상사와 연애를 하고 있으니 많이 놀랐겠죠. 그리고 저의 과거에 대해서도 많이 소문이 나서 전 남편은 직장 동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일부러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대놓고 연애도 하고 잘 사는 모습도 떳떳하게 보여주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전 남편한테 자극이 되었는지 이혼하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을 한 핑계도 웃겼습니다. 바로 딸이 보고 싶다고 한 거였거든요. 이혼을 하고 한 번도 딸을 보고 싶다고 한 적이 없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딸을 핑계 삼아 연락을 한 것이 너무 티가 났어요. 속는 셈 치고 그 자리를 나갔는데 역시나 전 남편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갑자기 제 옆으로 와서 앉더니 너 얼굴 폈다? 그놈이 못 살게 굴면 다시 연락해. 내가 잘해줄게. 우리 좋았잖아. 그치? 이 말을 하며 제 옆으로 가까이 다가오는데 너무 혐오스러웠어요. 그 순간 제 남자친구가 카페로 들어왔고 전 남편은 보면서 놀라더라고요. 제가 자신의 직장 상사를 부를 건 꿈에도 몰랐는지 갑자기 당황해하며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 옆에 앉았고 전 남편은 제 남자친구에게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은 전 남편에게 통보를 했어요. 바로 결혼을 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하니 어처구니 없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메리카노를 원샷 하더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결혼 반대라고 말이죠. 왜? 당신이랑 불륜 저지르던 그 여잔 어디 가고? 그 꽃뱀? 말도 마. 그냥 난 그 여자한테 놀아난 여러 남자들 중 하나였어. 그니까 결혼 안 돼. 딸한테 아빠는 나 하나밖에 없다고. 이혼 후 한 번도 딸을 보러 온 적이 없는 남자가 그런 말을 하니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었고 저희는 통보를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일어섰어요. 그리고 카페를 유유히 나갔습니다.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어요. 전 남편과 결혼할 때 한 번도 결혼식을 해보지 않아서 저는 처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았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을 찾은 것 같아요. 결혼 생활 내내 힘들지도 않고 우울증도 없었습니다. 딸들끼리도 친자매처럼 너무 잘 지내고 저희 부부 사이도 너무 좋아요. 이게 바로 제가 바라던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이제껏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꼭 결혼 한 번에 잘하시길 바랄게요. 비록 저는 한 번은 실패한 결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느덧 딸들도 많이 커서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일찍 철이 들지 않았으면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는 정말 천생연분 같아요. 식성이랑 가치관, 성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똑같거든요. 전생의 남매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운명을 전혀 믿지 않는데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운명이라는 걸 조금 믿게 되었어요. 정말 찰떡궁합이거든요, 저희 부부. 아무튼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않고 바로 결혼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